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동반자가 되고 싶은 제가 인사드립니다. 혹시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주인공이 가족이나 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의 식탁은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는 자리가 아니라 혈관과 생명을 지키는 약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뇌출혈을 멀리하고 혈관 건강을 지켜줄 5가지 음식 그리고 생활 속 실천법을 따뜻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불안해서 출발하지만 끝에는 분명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종종 뇌출혈을 조용한 도둑이라고 설명합니다. 증상 없이 다가와 생명을 앗아가기 때문이죠. 문제는 우리가 이를 눈치채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약해지면 어느 순간 갑작스러운 터짐으로 이어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혈관에는 통증 신호를 보내는 신경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상이 생겨도 몸은 쉽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뇌출혈은 늘 갑작스러운 사고처럼 느껴지지요. 혹시 가끔 느끼는 어지럼이나 두통을 그냥 나이 탓으로만 돌리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얼마 전 72세 김현수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생을 전기기술자로 일하다 은퇴하신 분인데 몇 달 전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럼을 자주 느끼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여기셨어요. 특별히 아픈 곳도 없었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갑자기 어지럼이 심해져 벽을 짚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놀란 가족들이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그분은 괜찮다며 미루기만 했습니다. 며칠 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자 자녀분들이 강하게 권해서 보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받은 혈압 측정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165를 기록했거든요. 의료진은 즉시 정기적인 혈압 관리와 함께 생활습관 개선을 권했습니다. 특히 식단에서 염분을 줄이고 혈관에 좋은 음식을 늘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가족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식습관을 바꿔나갔습니다. 매주 같은 요일 아침에 혈압을 재기 시작했고 반찬 하나씩을 혈관 건강에 좋은 것들로 교체해 나갔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2주 만에 시작됐습니다. 아침 어지럼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하루 종일 머리가 무거웠던 느낌도 사라져갔습니다. 한 달 후 보건소에서 다시 측정한 혈압은 148로 떨어져 있었고 2달째에는 135까지 안정되었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혈압을 체크하며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해결책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작은 식탁 변화와 정기적인 혈압 체크가 출발점입니다.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기록해 보세요. 반찬 한 가지를 오늘부터 혈관 친화 음식으로 교체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비트입니다. 붉은 뿌리 채소인 비트는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질산염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로 바뀌면서 혈관벽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하지만 주스로 과도하게 섭취하면 당분과 옥살산 문제를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소량을 피클이나 물김치 형태로 곁들이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주자는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오메가3 지방산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도코사헥사엔산과 에이코사펜타엔산 같은 불포화지방산이 혈중 중성지방을 줄이고 혈관 염증을 완화해 뇌졸중 위험을 크게 낮춰줍니다. 단 자반고등어나 큰 고등어는 염분이 많거나 중금속 걱정이 있으니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혹시 짠 음식을 좋아하셔서 자반고등어를 자주 드시는 분 계신가요? 68세 박미정님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30년간 작은 빵집을 운영하시면서 바쁜 일상 때문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자반고등어를 즐겨 드셨습니다. 밥 한 공기에 자반고등어 한 토막이면 간단하고 든든한 식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붓는 것 같았고 특히 다리와 발목 부종이 심해져 평소 신던 신발이 꽉 끼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는 증상도 나타났죠. 걱정된 가족들이 병원 검사를 권했고 혈압과 심장 기능의 이상 신호가 발견됐습니다. 의사는 과도한 염분 섭취가 주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그분은 자반고등어 대신 생고등어로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간이 싱거워서 적응이 어려웠지만 레몬즙과 마늘을 함께 넣어 구우니 맛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동시에 비트를 얇게 썰어 식초에 절인 무설탕 피클을 만들어 매 끼니마다 서너 조각씩 곁들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 혈압이 기존 155에서 147로 떨어졌고 다리 붓기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신발도 다시 편하게 신을 수 있게 됐죠. 2달 후에는 혈압이 138까지 안정되었고 계단 오르내리기도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지금도 생고등어와 비트 피클을 꾸준히 드시며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비트는 하루 반개 이하로 제한하고 고등어는 주 2회 정도 섭취하세요. 레몬즙이나 구운 마늘과 함께하면 혈관에 이로운 성분을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비트는 주스보다 피클로 소량 섭취하시고 고등어는 굽거나 조림으로 만들 때 소금은 줄이고 레몬을 더해보세요. 세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평범한 채소 같지만 혈관 건강의 숨은 강자입니다. 질산염과 칼륨이 혈압을 낮추고 엽산과 마그네슘 같은 항산화 성분이 혈관벽을 젊게 유지시켜줍니다. 또한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카로티노이드 성분은 혈관 내벽의 염증을 줄여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와파린을 복용 중인 분은 비타민 K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고 결석 이력이 있다면 데쳐서 드셔야 합니다. 혹시 나물 종류를 잘 안 드시는 분 계신가요? 70세 이성우님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40년간 시내버스 기사로 일하시면서 불규칙한 생활 패턴에 익숙해져 계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버스기사 시절 습관대로 국물 위주의 간편한 식사를 주로 하셨어요. 라면에 계란 하나 넣어 끓이거나 된장찌개에 밥 말아 먹는 식이었죠. 채소는 거의 드시지 않았고 특히 시금치 같은 나물류는 입에 맞지 않는다며 피하셨습니다. 몇 달 전부터 몸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와 발목이 자주 붓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차는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었고 혈압을 재보니 160을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나트륨 과다 섭취와 칼륨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의료진과 가족들의 권유로 식단 개선에 나서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금치를 활용한 반찬을 점심 메뉴에 고정적으로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금치나물의 쌉쌀한 맛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두부와 함께 무쳐서 드시니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또한 달걀과 함께 부쳐서 시금치전으로 만들어 드시기도 했죠. 조리 방법을 바꿔가며 시금치를 꾸준히 드신 결과 한 달쯤 지나자 몸에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다리 붓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혈압도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해서 2달 후에는 145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시금치를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해서 매일 한 접시씩 드시며 건강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시금치는 나물이나 된장국으로 많이 드시죠? 여기에 달걀을 넣어 부치거나 부드러운 수프로 끓이면 단백질과 함께 부담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시금치 달걀전을 만들어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시거나 양파 감자와 함께 갈아 만든 시금치 수프로 취하나 소화 부담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음식은 마늘입니다. 마늘은 사실상 천연 혈압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개선하며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줍니다. 또한 마늘에 들어있는 황화합물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서 혈전 형성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마늘을 과하게 먹으면 위장을 자극하거나 항응고 작용으로 인한 출혈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마늘을 드시고 싶지만 속쓰림 때문에 포기하신 경험 있으신가요? 74세 정혜옥님도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셨습니다. 혈압이 높아서 마늘이 좋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지만 워낙 위가 약해서 마늘을 먹으면 속쓰림과 소화불량에 시달렸습니다. 생마늘 한쪽만 먹어도 하루 종일 속이 불편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웃분에게서 색다른 방법을 소개받았습니다. 에어프라이어로 마늘을 구워서 먹으면 자극성은 줄이면서도 건강 효과는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 마늘을 통째로 170도에서 8분 정도 구워봤는데 정말 속쓰림 없이 드실 수 있었습니다. 구운 마늘은 생마늘의 매운맛이 사라지고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났습니다. 꿀에 찍어 드시거나 플레인 요거트에 곁들여서 드셨는데 맛도 좋았습니다. 매일 구운 마늘 23쪽을 꾸준히 섭취한 결과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3주 만에 혈압이 152에서 144로 떨어졌고 6주 후에는 136까지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위장 불편 없이 마늘의 혈관 건강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 만족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마늘은 생으로 과다 섭취하기보다는 구워서 찌거나 요리에 곁들여 적당량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늘을 170도에서 8분 구워 냉장 보관해 두고 매일 한두 쪽씩 드시거나 마늘과 올리브오일, 레몬즙을 섞어 드레싱으로 활용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음식은 블루베리입니다. 작은 열매지만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두뇌 건강까지 돕습니다.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혈관벽의 손상을 막고 염증을 줄여주며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는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당분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므로 한 번에 반 컵에서 한 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냉동 보관해도 영양 손실이 거의 없어 장기간 활용 가능합니다.
혹시 단 간식을 즐기시지만 건강 때문에 걱정되시는 분 계신가요? 66세 오명자님도 그런 고민을 갖고 계셨습니다. 평생 단 것을 좋아하셔서 간식으로 과자나 케이크를 자주 드셨습니다. 특히 오후 삼시경이면 어김없이 달콤한 간식을 찾으셨는데 이런 습관이 혈당과 혈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았고 혈압도 153을 기록했습니다. 의사는 단순당 섭취를 줄이고 혈관에 좋은 음식으로 대체하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아하던 간식을 포기하기 어려워하셨지만 가족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과자나 케이크 대신 블루베리와 플레인 요거트 그리고 견과류를 조합한 건강 간식으로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단맛이 부족해 아쉬웠지만 점차 블루베리의 자연스러운 단맛과 상큼함에 적응해 갔습니다. 또한 가정용 혈압계를 구입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혈압을 재고 기록하는 습관도 함께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2주 만에 시작됐습니다. 오후에 느끼던 급격한 피로감이 줄어들고 밤잠도 깊게 잘 수 있게 됐습니다. 혈압 기록을 보니 점차 수치가 안정되어 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한 달 후에는 혈압이 144로 떨어졌고 혈당 수치도 정상 범위 내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매일 블루베리 간식과 혈압 측정을 빠뜨리지 않으시며 꾸준히 건강 상태를 관리하고 계십니다.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간식이나 아침 식사에 블루베리를 활용하고 혈압 기록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먹은 뒤 어떤 변화가 있는지 기록하면 내 몸의 반응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트밀에 블루베리와 견과를 넣어 아침 식사로 정착시키고 주 1회 이상 보건소 또는 집에서 혈압을 재고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반복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음식 비트, 고등어, 시금치, 마늘, 블루베리 그리고 혈압 기록 습관만 지켜도 뇌출혈은 분명히 멀어집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함께 식탁에서부터 건강을 챙기고 싶습니다. 불안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희망으로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한 끼가 내일의 나를 지킨다는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한 하루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